5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윤미향 씨 이야기를 저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제가 축구 동호회에 밤에 축구하러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축구를 하면 이제 한 쿼터를 차고 물 먹고 좀 휴식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또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텀을 좀 두거든요. 두는데 한 후배가 이제 후배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후배라고 해도 걔들도 다 지금 이제 41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그 후배들이 대화하는 적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야, 이 판국에 지금 일본한테 경주시에서, 경주시는 예전부터 이제 나라시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도 맺고 그렇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 좀 도움을 받아라고 해서 그런 장비들을 상품들을 보냈나 봐요. 방역 용품들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가, 야, 지금 이 시국에 그런 거 일본한테 보내도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이냐, 지금 이 시국은 반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조선인이 아니잖아. 왜 지금 반일 해야 되지? 지금 반일 했다가는 나라 망한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선배인 저한테 무슨 말을 하지는 못하고 황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저 역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더구나 군대에서 육군 중대장까지 지내고 나와는 후배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 정세에 대해서, 뭐 꼭 세계 정세가 아니더라도 이 한반도에서 반일 선동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하는 생각에 제 혼자 참 씁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조선을 팔아먹어버린 왕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비호하고, 조선을 먹어버린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배상도 배상이지만은 공식적인 사과만, 총리급 사과 포함해서 30번이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아베하고 아베 내각 일동이 전체가 다 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빤스 바람에 옷 다 벗고 통곡하면서 엎드려 가지고 사과를 하면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야, 저건 말이지, 일본인들은, 야, 국화와 칼이라는 책 있지? 그게 바로 일본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야. 우리 한국인들이 이중적인 모습 없나요? 한국인들이 일본에 비해서 위정부고 사기, 거짓말 범죄가 종류에 따라서 몇백 배가 더 높은데,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면은 어지간히 진정성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쨌든 저 사과는 결국 뒤에 칼을 숨기고 하는 가짜 사과야, 이렇게 하면서 진정성의 문제로 또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장담컨대 사과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선인스럽게 과거사를 계속해서 붙잡아 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지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범자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대중적 독재라고 하는 학술적인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만은, 이 적대적 공범자에서 임지현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허구한 날 해방을 주장하면서, 해방,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 또 그것과 연결된 미제에게 지금 또 속박당해 있다, 민족 해방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좌익들이. 그렇게 해방을 요구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속하려고 드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자 의식을 세습한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그 구도는, 임지현 교수의 적대적 공범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권부터 해서 김일성과 대치하면서 그런 구도를 놓고 적대적 공범자라고 하는 그 구도를 일단 대표적으로 세워놨는데요.
지금 반일 선동하는 좌익들의 의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한일 관계 파탄에 이은 한미 관계 파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한미 관계를 파탄내야 되는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저는 트럼프가 연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만은, 트럼프가 늘 그러죠. 김정은하고 지금 친한 친구다라고. 그런 판국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문재인이기 때문에 반미로까지 지금 노골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반일 구도, 반외세 구도가 깨지려면은 북괴가 붕괴하는 날 아마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중공이 붕괴가 되는 날 끝나지 않을까. 그전에는 사과를 받아주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선에 대한 사과를 한국인이 대리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웃긴 일이죠. 고려에 대해서도, 그 앞전에 신라에 대해서도 전혀 한국인이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연좌제 의식을 지금 국민들에게 안기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나라 남한의 좌익들은, 뭐 북한은 당연하고요, 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의 의식을 계승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부 국민들은 야, 니 완전히 빨갱이 몰이 하는 거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말은 절대 안 하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나라 공산화 한다고 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있을까요? 한 10% 되겠습니까? 10%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자는 말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도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민주주의 하자 그랬거든요. 민주주의 한다 그랬습니다. 말은즉 민주주의는 맞죠. 왕조 체제가 붕괴가 되는 거니까. 예, 공산 체제는 왕조 체제, 세습 체제를 거부합니다. 북한도 원래 그 체제를 거부하고 탄생한, 출범한 집단이죠. 근데 이제 그 강령이 어느새 살짝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2대, 3대 백정혈통 세습 체제를 이제 정당화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말인즉슨 왕조국가, 왕조체제 다음에 민주국가니까 민주국가가 맞긴 한데 인민민주국가죠. 그래서 이 남한의 좌익들도 우리가 그 체제로 가지 않고 그 본류라고 자기들이 칭하고 그 본류로 합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기질적, 본질적 반동을 부리고 있다, 리액트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인데 억지로 대한민국 옷을 걸치고 있고, 자본주의를 비난하면서 자본주의의 빈틈을 가장 잘 파고 들어가지고 빨아 처먹고 있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추구하죠. 공산주의 하자는 말은 안 하고 민주주의 하자. 근데 앞에 괄호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계속 내는 거죠. 거기 이제 점점 한 걸음씩 국민들의 의식이 이제 잠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동학난을 보상하자는 말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잘난 조선 왕조를 공격한 사건인데, 안중근도 초기에는 동학난을 진압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안진사떼기. 그러니까 이 자들은 아무리 과거를 파먹는 좀비 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도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또 누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흔적 지우는 작업이 지금 아주 지금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사일 거들러 가니까 우름마가 잠깐 쉬는 시간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름마가 잘하는 표현입니다.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새끼들이라고. 밥 처먹고. 예, 그렇습니다. 돈 벌고 밥벌이 하는데 관심보다는 늘 이념, 그런 걸로 빨간 이념을 물들이고,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영화로 사람들을 물들일까, 그런 데에 골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로,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은 성장시키고 돈 벌고 밥벌이 하는 데는 관심이 많았는데 역사를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그걸 정신적인 상속이라 할까요, 그거 하는 데는 굉장히 게을렀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정치는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김태년 씨인가요? 그 신영복 민주당의 원내대표 되는 그 사람이 전두환 추징금은 사후에까지라도 집행을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거는 적극 찬성해야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금 역시 이 공산당답게 연좌제를 주장한 건데요. 그것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지금 비자금이 미국에서 드러났잖아요. 김대중 비자금을 지금 자식들 대대손손 계속 연좌해서 추징해야 되기 때문에 전두환 추징금 사후까지 집행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나라가 뭐 저질로 가든 말든, 야, 좌익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익들도 점잖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지금 점잔 빼고 뭐 품위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승만 체제를 다시 리셋하고 싶을 겁니다. 도올 김용옥이 말했듯이 이승만을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미제 괴뢰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의 가장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의 정통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고 이승만 체제를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토지제도부터 해서. 다음번에 그러면은 제대로 된 우익 정권이 들어서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흔적을 지우면 되나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은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지만은 문재인 흔적이 있긴 있습니까? 싸질러 나오는 빚갚기에 아마 생똥이 빠질 겁니다.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빚갚기에 생똥이 빠지게 될 겁니다. 권력 암투를 벌리고 걸핏하면은 사화를 일으켜 가지고 정적들을 처단하고 정말 조선의 DNA를 너무나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물려받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인들의 그 정신 상태를 아주 찌들어 있다, 거기에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조선인이 아니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자기들은 배불리면서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을 아주 고르게 평준화 시켜 가지고 착취하는 조선 4대부, 양반 4대부를 닮은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신종 4대부라고 하잖아요. 요즘 책도 21세기 신종 4대부라고 한 책이 있던데 신종 조선 4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은 그 인간들이고 우리 국민들만큼은 그자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자들처럼 조선인스러워야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윤미향을 다루면서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여자 인민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윤미향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 하잖아요. 심지어는 좌익 진영에서도 야, 이거는 좀 각성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제 자성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하던데, 다들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회계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회계 부정 문제에만. 근데 어쨌든 광주 5.18의 실체를 까발리기 위해서는 광주 5.18 40년이 지난 후에도 유공자가 계속 늘어나서 5,000명에 육박해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 유공 내역을 밝혀라, 공적을 내용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게 그 물꼬가 되듯이 이 대한민국의 그동안 위안부파리, 반일파리 해서 돈을 뜯어 먹어온,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완전히 쪼개놓은 이 기생충들,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큰 기생충이죠. 촌충입니다. 이 촌충들을 잡아내는 데는 어쨌든 본질로 바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회계 부정을 먼저 이슈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요. 정말 실상은 뭐냐 하면은 위안부의 실상입니다. 영화로서 제 후배 태권도 업계 관장도 영화 밀정 있잖아요. 밀정. 예, 그런 걸 보고 뭐 독립유공자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영화를 보고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할 만큼 안타까웠는데요. 아무튼 그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윤미향이라는 여자 촌충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라도 먼저 나온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는 총칼의 위협을 받고 밭에서 일하다가 우물가에서 물을 뜨다가 집에 있다가 총칼의 위협을 당하고 끌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광고를 했고 조선인 브로커가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또는 부모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살살 구슬렸을지언정 총칼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잡혀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역사 고백을 꼭 해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할머니들의 아픔이 조롱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지촌 여성이 있다. 미팔군 앞에서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것도 그 시대 상입니다. 안타깝고 애처로운 사람들이죠. 다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굳이 등에 차끔한 총칼을 대놓고 위협해가지고 끌고 갔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해도 할머님들의 그런 아픔을 조롱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국민이 없을 겁니다. 가정난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갔다. 아니야, 나는 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접대만 하는 줄 알고 갔었어. 그렇게 인정해도 된다니까요. 당시에 위안부의 그 높은 임금과 당시 목수라든지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액 임금을 받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직업이었어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럼 또 그러겠죠. 야,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매매했단 말이냐, 사창가했단 말이냐, 또 이렇게 공격하겠는데요. 본질이 그렇습니다. 본질이. 예, 그런 아픈 시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걸 다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다 번번이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걸 가지고 류석춘 교수님이 자기 강의실에서 여자 학생에게, 여학생에게 학생도 연구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학생도 한번 해볼래요 했다고, 해볼래요 했다고, 그걸 가지고 학생에게 성추행적 발언을 했다고 교수를 징계를 해버리게 되는, 참, 그게 아니죠. 그런 어둠의 역사들까지도 우리가 다 포용해 줄 만한 지금은 수준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머님들이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일본 쪽발이 군인들한테 말이야, 몸을 팔았단 말이야? 이렇게 비난할 대한민국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미향 사건을 다루면서 놓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조선일보입니다. 윤미향 부부 류경식당 종업원에 지난번에 2016년에 탈북했잖아요. 집단으로. 그걸 가지고 민변 있죠. 민주사회를 위한 뭐 변호사단체인가요? 하여튼 민주만 붙여요. 그자들은 기획 탈북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탈북은 다 기획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토요일인데 나와가지고 책 보고 영상 찍는 것도 기획이에요. 기획 없는 삶이 있고 기획 없는 탈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유경식당 종업원들한테, 여성들한테 북한에 돌아가라고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돈도 주고. 그리고 이 정대협이라고 하는 단체는 유럽 평화 기행이라면서 학생들 데리고 가서 친북 교육까지 했답니다. 윤미향 씨 남편도 간첩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여기는 북괴 흥신소, 북괴 남한 흥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파리하고 위안부 파리하고 뭐 한일 징용자상 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북괴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구도가 바로 여기가 공식적으로 명징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윤미향 씨는 와다 하루키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윤미향 씨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전 도쿄와 비슷한 안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사죄의 표시로 배상금 낼 것을 주장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사전에 다 협의가 돼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회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경향신문 위안부 운동의 시계는 돌아가야 한다. 경향신문 논설 고문 조호연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 회계 부정 사건을 빌미로 위안부 사건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본질을 매도하는 극우 보수 단체들의 책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설도 그렇게 경향신문에서 내고 있고요. 역시 등장할 줄 알았습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현철 공명의 조건이라고 하면서 반일 종족주의 2편이 출간되었다. 같은 날 터져나온 정의연 비판, 본질은 다르지만 공명될까봐 걱정된다. 희한한 걱정 자주 해요, 이 중앙일보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자체가 흑우이고 극단적인 보수 세력들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지금 정의연에서 터져나온 회계 부정 사건까지 맞물려 가지고 위안부 사건의 본질이 흔들릴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 걱정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친일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 그동안 모든 걸 친일파 프레임으로, 반일 선동 프레임으로 써먹어 왔구나 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일보는 5.18 태블릿 PC,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반일 선동 문제,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이번에는 한 명이지만은 지난번에는 모든 논설위원이 발작적으로 한 편씩의 칼럼을 다 내놓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혹자는 아직까지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 구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턱도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없습니다. 특히나 중앙일보는 홍석현 중앙일보입니다. 지금 홍석현 체제 전과 후의 중앙일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앙일보를 보는 이유요, 좋은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지금 밀물과 설물이 섞이면서 아마 그 안에서도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자료도 있지만은 거짓말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를 잘 보고 있습니다. 자료도 발췌도 할 겸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 가지고, 할머니들의 본질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어쨌든 그 할매들을 앞세워 가지고 돈 빨아먹었던 그 촌충과 같은 기생충들을 보면서 밥 먹을 때 뉴스에 나오면요, 막 속이 미식거리면서 막 토하려고 그럽니다. 그 인간들 보면은. 지금 위안부 같이 우리 앞에 내세워져 있는 한국인들의 의식을 봉쇄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탈해 갈까 싶어서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고 있는 자들, 그게 누구냐고요? 정치 모사꾼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시민단체들, 썩어 빠진 시민단체들, 그 다음에 언론이죠. 근데 가장 큰 부역자는 누구냐? 국민들입니다. 왜 국민들이냐고요? 잘 속으니까요. 잘 속으니까 사기꾼이 계속 범람하는 거 아닙니까? 속지 않고 똑똑한 국민들 앞에 사기꾼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왜? 말이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계속 평준화하는 겁니다. 전 국민 돌대가리화 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국면을 빌미로 돈 계속 퍼대잖아요. 지금 또 문재양이가 뉴딜 정책이다 뭐 있다고 소리 해가면서 돈을 계속 퍼대는데, 사람들을 사료 처미겨 가지고 가축화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잘 끌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문재양을 당선시킨 드루킹 있잖아요. 드루킹. 예, 가축들을 지팡이로 싹 끌고 다니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평준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들 앞세워 가지고, 또 세월호 앞세우고, 광주 5.18 앞세우고, 이런 자들이 딱 봉쇄해놨는 부비 트랩을 우리가 다 터뜨리면서 하나하나 다 격파하면서 우리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넓혀가서 정치 모사꾼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언론 기레기들에게도 놀아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